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폴리트립스 이영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물어보시는 신혼여행으로 가면 좋은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크루즈를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한국 직장인들 입장에서 이런 단기간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긴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 신혼여행 계획을 짜는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죠. 솔직히 일주일 이상 직장인들이 여행을 간다? 회사 때려치고 가지 않는 이상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경조 휴가를 대부분 한 5일 정도를 주더라고요. 이 5일에다가 개인 연차 포함하고 주말 휴일들 껴가지고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보통 한 열흘에서 길게는 한 2주 이렇게 휴가를 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시는데 갈 수 있을 만한 장소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좀 먼 지역 여행지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 예산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유럽이나 칸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여행 지역을 많이 좀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가면 좋은 크루즈 지역으로 두 군데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지중해 크루즈. 일단은 와우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칸쿤이 포함되어 있는 카리브해 크루즈입니다.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1인당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가는 게 좋으냐? 지중해 크루즈는 4월에서 11월 사이가 가장 많은 크루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사는 바로 로얄 캐리비언입니다. 지중해 크루즈를 타러 간다 라고 했을 때 로얄 캐리비언의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얼로 오브 더 시즈를 탑승하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중해에서 뜨는 크루즈 중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20대 30대가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데 로얄 캐리비언에서 이번에 얼로 오브 더 시즈를 리모델링 한답니다. 1,500억을 들여서 바르셀로나에서 4월 달에 처음으로 출항을 시작한대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1,800달러에서 한 2,000달러 사이, 항공 따지니까 뭐 한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이제 바르셀로나가 직항이 있거든요. 그걸 탔을 때 귀향지 투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도 400에서 500만 원 정도면은 크루즈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얼로 오브 더 시즈는 로마 또는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매주 일요일 출발이에요. 로마는 매주 목요일 출발이에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로마에서 출발하면 공항에 도착해서 로마에 갔다가 한국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청주공항으로 들어갔다가 서울 갔다가 인천에 있는 항구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멉니다, 이동 거리가. 비용도 많이 나와요. 바르셀로나는 공항에서 바르셀로나 구경하러 시내 중심지를 가잖아요. 크루즈항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가기가 쉽다. 그런 면에서 바르셀로나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식 끝나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혼식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하잖아요. 바로 신혼여행 떠나면은 주말이 사라지니까 좀 손해입니다. 일요일 날 출발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 크루즈를 탄다라고 하면 토요일 날 출발하면 토요일 날 도착하거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 그러면은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크루즈를 탔다가 다음 주 일요일 날 내리게 돼요. 다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월요일 도착이에요. 휴가를 6일 정도만 낼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유럽 지역 지중해 크루즈로 내가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죠.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 계획을 세울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여행지를 잡아서 갈 수 있는 데는 좀 한정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객실, 원하는 여행지를 정확하게 딱 픽해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로마보다 바르셀로나가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출발이 바르셀로나 출발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올 오브 더 시즈, 2026년도에는 하모니 오브 더 시즈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가 발리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조금 예산 좀 있으신 분들은 유럽 여행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대충 보면 1인당 여행 예산이 한 200에서 300 정도 잡으시는 분들이 보통 발리를 많이 고려를 하시고 1인당 한 400, 500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실 계획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예산이 한 200, 300 정도인데 좀 추천해 드릴 만한 또 크루즈 여행이 있어요. 200~300만 원의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유럽 지역을 가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MSC 선사가 예산 안에 가능합니다. 200~300만 원이면
비행기랑 크루즈 다 포함해서 발코니 룸에 내가 200에서 300 정도로 크루즈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MSC 같은 경우는 겨울은 엄청 싸고요. 4월달, 5월달 정도까지도 좀 저렴한 편이고 6, 7, 8월달 간다? 금액이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MSC가 로얄보다는 좀 금액대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기대치도 조금 낮추고 가기는 해야 돼요.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한번 칸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카리브해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칸쿤 가시는 분들이라면 크루즈를 타는 게 훨씬 이득이고 훨씬 낫습니다. 가족 휴양지잖아요. 미국 사람들 제주도 가듯이 가는 곳인데 크루즈 타고서 어차피 칸쿤 들려요. 카리브해가 서부 카리브, 동부 카리브, 중부 카리브해로 나뉩니다. 서부 카리브 쪽으로 가는 배는 로얄 캐리비언의 원더 오브 더 시즈라고 있어요. 얼로 오브 더 시즈랑 원더 오브 더 시즈랑 거의 비슷한 급의 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아이콘 오브 더 시즈잖아요. 아이콘은 동부 쪽으로 많이 가고요. 원더는 서부 쪽으로 많이 옵니다. 내가 카리브해 쪽으로 신혼여행을 간다. 그럼 역시 로얄 캐리비언의 원더 오브 더 시즈나 예산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아이콘 오브 더 시즈까지도 노려보실만 합니다. 예산은 한 400에서 500 사이인데 항공이 좀 관건이에요. 항공이 150만 원 정도 나올 때도 있고 250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을 가려 그러는 그 시점이 항공이 조금 더 비싸다.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거 그냥 에어 캐나다 타고 토론토 쪽 경유하면은 비행기를 100만 원대에도 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인천에서 올랜도까지 가는 직항이 들어온다고 하죠. 네, 항공사 관계자분들 제발 좀 싸게 해주세요. 올랜도에는 뭐가 있죠? 디즈니 월드가 있죠. 네, 디즈니 월드가 올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랜도까지 가셔서 디즈니 월드를 좀 물론 지갑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거기서 디즈니 월드를 좀 즐기고 그 바로 앞에서 크루즈를 타고 카리브해로 내려가는 일정도 있습니다. 카리브해 크루즈는 대부분 출발하는 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마이애미, 포트 로더데일, 올랜도. 포트 로더데일은 올랜도하고 마이애미 사이에 있는 항구예요. 마이애미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세 항구에서 크루즈들이 많이 출발을 합니다.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올랜도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NCL에서 새로 나온 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쿠아인데 워터 스포츠에 뭐 특화되어 있다 뭐 그래서 아쿠아라고 지은 것 같아요. NCL의 아쿠아도 올랜도에서 출발합니다. 신기하게 원래는 NCL이 로얄보다 좀 금액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 갔더니 경쟁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로얄이나 NCL이나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조용하게 성인들이 있는 데서 즐기고 싶어 이런 분들 NCL 타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배 시설 삐까뻔쩍하게 지내는 거 정말 필요해. 그런 분들은 로얄 캐리비언 타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NCL을 타면 술이 포함이니까 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로얄 캐리비언 같은 경우에는 드링크 패키지를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거의 400에서 500 정도면 카리브해 크루즈도 탈 수 있다. 그럼 언제 타는 게 좋다고요? 11월에서 3월 사이, 4월에서 11월 사이는 카리브해가 금액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발코니 객실이 아니라 오션뷰나 인사이드로 좀 낮춘다면 4, 500 안에는 끊을 수도 있는데 신혼여행이잖아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 한 번 가실 때 기왕에 또 길게 빼서 휴가 가시는 거잖아요. 발코니 객실 이상으로 가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크루즈를 갔을 때 정말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크루즈를 타면은 사진 작가들이 있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 인생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 조금만 더 추가해서 정말 사진 작가한테 인생에 남는 사진을 남겨오시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분들은 배 안에서만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잖아요. 배 안에서 어디서 찍으면 좋은지를 알고 있고 이분들은 사진 찍을 때 뒤에 사람들을 다 비켜 없애줘요. 사진 찍으니까 여기 오지 말아주세요 하고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포토 스팟을 잘 압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뭔데요? 신혼여행을 일반 랜드 여행이 아니라 크루즈 여행으로 하면 좋은 점. 왜 랜드 여행이 아니라 크루즈 여행을 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로만 추려볼게요. 첫 번째, 신혼여행도 어떻게 보면 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왜 몰디브 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약간 포토 스팟이 많죠. 포토스팟 별로 근데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몰디브는 솔직히. 맞아요. 그냥 워터 방갈 올라가 사진 찍는 게 다예요. 쉬러 가는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루즈를 타면은 일단 내가 휴양과 관광과 레저를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고 내가 휴양만 하고 싶다 휴양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레저를 즐기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관광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 일단 이게 크루즈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와 하는 그 포인트가 나 발리 갔다 왔어? 뭐 몰디브 갔다 왔어? 보다 크루즈가 훨씬 뛰어납니다. 최고예요, 최고.
보통 신혼여행으로 유럽 가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가봐야 한 2개 도시예요. 프랑스 파리 갔다가 스위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랜드로 갔을 때 2군데 도시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짐 싸서 풀기 힘드니까 여러 군데 못 가죠. 그쵸. 배낭 메고 다니지 않는 이상. 크루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짐 한 번만 풀고 한 번만 쌉니다. 그리고 내가 기항하는 지역의 도시로 또 여행할 수 있고, 자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이동해 있네. 오늘은 바르셀로나였는데 내일은 마르세유. 그 다음날 갔더니 칸, 그 다음날 피렌체 피사, 그 다음날 로마, 나폴리. 야, 이거는 환상 아니에요? 그렇죠. 자는 동안 눈 뜨면 도시가 바뀌어있죠. 그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인 다이닝입니다. 내가 밤마다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고 칼질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솔직히 그런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한 끼에 보통 30만 원, 40만 원 들어가요. 좀 분위기 내려고 해서 미슐랭 레스토랑 갔다 그러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일식을 갔다 스시를 먹었다 진짜 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크루즈에서는 그게 전부 포함이에요. 물론 NCL로 가면은 스페셜티 다이닝이 몇 번 포함되어 있고, 로얄로 가면은 내가 그럼 스페셜티 다이닝은 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2번 먹는데 1인당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돈을 현저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예요? 스페셜티 다이닝에서 먹고 배가 고파, 다시 정찬시장 가서 또 먹으면 돼요. 배가 고파? 뷔페 가서 또 드셔도 돼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턱시도, 정장, 드레스 입고 가서 이브닝 드레스까지 입고 가죠. 맞아요. 그걸 입고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 다 그러니까. 맞아요. 크루즈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와 하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도 그냥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많은 사진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 번 갈아입게 돼요.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식 패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이게 조식 패션이 따로 있고, 저는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잠깐만 기다리래, 옷 갈아입고 나와.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는 관광 패션이 있고. 기항지 패션이 따로 있어. 근데 이게 예술이더라고요. 지중해 지역이나 카리브 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낮춰서 중동 지역도 실제로는 한 200~300만 원 정도면 크루즈를 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MSC 선사가 중동 지역에서 뭐 두바이나 도하에서 출발하는데, 도하는 주로 이제 일요일 날 출발하고 두바이는 토요일 날 출발해요. 두바이는 언제 갈 수 있죠? 여름에는 못 가요.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지역은 보통 겨울에 간다. 그래서 겨울에 유럽 여행을 하기엔 좀 많이 추워. 난 좀 따뜻한 데 가고 싶어. 그랬을 때 대안으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중동 지역 크루즈입니다. 예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오션 크루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도시들을 좀 돌고 싶어요. 유럽의 내륙 도시들을 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배낭여행으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유럽의 그런 몇 개 도시만 도는 거, 아까 뭐 한두 군데만 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동하기 힘들고 하니까. 유럽에 정말 좋은 게 하나가 바로 리버 크루즈입니다. 근데 리버 크루즈는 겨울에 가지 않는 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요. 겨울에는 한 7박 8일, 8박 9일 가는데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항공 포함하면 500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어요. 올 인클루시브고 술, 식사, 기항지 투어까지 다 포함한 일정이 4박 5일에 한 130만 원, 140만 원, 그리고 8박 9일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름에 성수기 때 3월에서 10월 정도 사이가 성수기인데 그때는 3,000달러에서 4,000달러예요. 그러면 크루즈 금액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500 이상 이제 잡고 500에서 한 700 사이. 그럼 리버 크루즈가 뭐가 좋으냐? 부다페스트, 프라하, 비엔나 뭐 이런 유럽의 도시들은 강 따라서 발달했잖아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이 유럽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지나다녀요. 헝가리에서 시작해서 맞아. 독일, 네덜란드까지 넘어가요. 암스테르담까지 가실 수도 있고요. 프랑스 지역의 리버 크루즈 타실 수도 있고,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리버 크루즈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럽의 내륙을 여행하고 싶다,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럭셔리하게 즐기고 싶다, 리버 크루즈가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 크루즈가 보통 한 1,000달러에서 한 3,000달러 사이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리버 크루즈는 전부 럭셔리 크루즈고 올 인클루시브 크루즈라고 보시면 돼요. 리버 크루즈가 강 따라가는 크루즈다 보니까 다리 밑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크루즈가 높지 않고요, 낮고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강, 금강, 낙동강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럽 강들은 좀 작습니다. 높은 이런 다리가 아니라 되게 낮아요. 배가
수면에서 크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강 위를 떠다니는 기차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리버 크루즈가 정말 흔들림도 없고 거기는 파도가 없어. 그래서 흔들림도 없고 수면에서 다니는데 서비스 레벨도 높고 정말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럽의 내륙 도시들을 좀 돌아야겠다. 리버 크루즈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중해 크루즈, 카리브해 크루즈, 그리고 예산을 좀 낮춘다면 중동 크루즈와 예산을 낮출 수 있는 크루즈, 저가전다들 그리고 리버 크루즈까지 신혼여행으로 다니면 좋을 만한 크루즈들을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신혼여행 잘 계획하시고요. 크루즈로 신혼여행 가셔서 정말 인생에 남는 기억과 사진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이었습니다. 폴리트립스 이영준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축하드려요.